안녕하세요, 헤이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곡산행에 가실 때 챙겨가면 좋은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다들 계곡을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장마 기간이기도 하고 비도 많이 내리면 좀 계곡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일기예보 잘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계곡산행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챙기면 좋은 준비물은 바로 아쿠아 슈즈입니다. 물론 평소에 사용하시는 등산화로도 충분히 가능하신데요. 계곡 트레킹이라는 게 보통 발이 완전히 잠기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다 보니 등산화를 신으시면 물이 이 안에 다 들어가고 모래도 조금 들어가면 계곡 나와서 또 물을 빼주고 다시 신고 이 과정이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물이 잘 들어가긴 하지만 그만큼 물도 잘 빠지는 그런 스타일의 아쿠아 슈즈를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아쿠아 슈즈를 고를 때 어떤 특징을 좀 주안점을 둬서 구매를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양말입니다. 어차피 물속에 들어가서 이거 다 젖을 텐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계곡 안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발 안으로 모래나 이물질들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맨발로 그걸 밟으면 발의 피로도가 좀 누적이 되고 좀 아프기도 합니다. 양말을 신으신 다음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밟으면 상대적으로 이물감도 덜하고요. 피로도도 좀 덜 하기 때문에 양말 하나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바로 트레킹 폴, 등산 스틱입니다. 저도 어차피 물속에서 놀 건데 귀찮게 이걸 내가 꼭 들고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 속에는 돌이나 바위 쪽에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끼 같은 게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밟으면 무조건 미끄러지게 되는데요. 물속이라서 넘어져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긴 하죠. 균형을 잃어버려요. 미끄러지면서. 그때 트레킹 폴이 있다고 해서 안 넘어지진 않겠죠. 넘어질 상황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균형을 잡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트레킹 폴 있으시면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곡 트레킹을 하시다 보면 물 속에 들어가서 노시기도 하지만 나와서 쉬기도 하고 햇볕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온몸이 젖은 상태로 계곡 밖에 나왔는데 그늘에서 바람이 불면 좀 춥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바람막입니다. 밖에서 쉬실 때 추위를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볍고 부피도 작은 그런 바람막이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곡 트레킹을 가면 저희가 물속에서 노는 거니까 물을 따로 챙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물도 꼭 하나 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500ml 정도 들어가는 물병인데요. 저희가 뭐 계곡물을 좀 마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계곡 산행을 하면서 마실 물은 따로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팁이긴 한데요. 이런 물병 말고 보온병에 물을 담아 가시면 계곡에서 컵라면 정도는 하나 끓여 드실 수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다른 분들 그렇게 컵라면 드시는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먹고 싶어지거든요. 다른 분들 드시는 거 냄새를 맡으면 나도 꼭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보온병에 하나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물속에서 꼭 열심히 헤엄치고 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코스상 물을 가로질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 밖에서 걷는 것보다 에너지 소모가 좀 더 심하기 때문에 행동식 꼭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가볍게 다니는 걸 좋아해서 이런 백 안에 이런 에너지 젤이나 사탕 이런 거를 챙기는 편인데요. 취향에 맞게 행동식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놀이를 많이 하실 거라면 이것도 한번 챙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장갑인데요. 저희가 계곡에서 뭐 바위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올라오면서 나뭇가지나 나무를 이렇게 잡는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실 수도 있어요. 평소라면 괜찮은데 저희가 물놀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손이 불어요. 손이 불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딱 하고 잡으면 평소라면 괜찮았는데 불어 있기 때문에 손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거고요. 항상 착용하신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노신 다음에 착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런 드라이백입니다. 등산 배낭으로 가시는 분들은 김장 비닐 같은 걸 구매를 하셔서 안에 넣어서 가신다 이렇게도 알고 있는데요. 대신 그렇게 하시면 배낭이 모두 젖은 채로 집에 도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간단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짐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이런 작은 크기의 드라이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물놀이나 이런 거 다른 곳 갈 때도 이 드라이백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한 거고요. 적당한 수준의 드라이백을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이백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한 두세 바퀴 정도 말아주고 여기에 있는 버클을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아마 새 제품이시면 여기가
꺾는 게 좀 힘들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채우면서 방수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공기를 어느 정도 채운 상태에서 이렇게 채우시면 안에 공기가 차 있죠. 이 정도로는 사실 사람은 절대 못 띄우고요. 드라이백을 혹시라도 놓쳤을 때 이렇게 공기가 차 있으면 안에 있는 물건이랑 해서 물속 바닥으로 이렇게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챙겨야 될 것들을 한번 여기에 드라이백에 넣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아쿠아 슈즈는 신고 다닐 거니까 빼고요. 양말도 같이 신고 다닐 거니까 빼고요. 트레킹 폴은 들고만 다닐 겁니다. 이 커버 주머니만 아마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잠시 제외를 해놓을게요. 그럼 물병 들어가죠. 바람막이 들어갑니다. 이제 장갑 들어가겠죠? 그리고 행동식 들어갑니다. 아마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물놀이 할 거니까 고프로 같은 액션 카메라 하나 정도 챙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적당히 들어간 상태에서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무겁지도 부피가 엄청 크지도 않아요. 자, 이제 이거 외로 수경이라던가 튜브라든가 뭐 다양한 제품들 취향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계곡은 사실 취사가 금지예요. 취사가 가능한 곳으로 가시는 경우라면 딱히 문제는 안 되겠지만 취사가 안 되는 곳에서는 컵라면 정도만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계곡에서의 필요한 준비물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계곡 밖에 나와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어떻게 계곡 산행을 가시느냐에 따라서 원점 회기로 다녀오실 수도 있고 택시를 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셔야 될 수도 있고 안내산악회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오겠죠. 그런 상황에서 택시든 버스든 젖은 채로 타는 거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갈아입을 옷과 수건 같은 것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택시로 오신다고 하면 갈아입으실 옷도 꼭 챙기셔야 될 거고요. 그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반팔하고 반바지 정도면 돼서 부피도 작고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 타월은 챙겨가시면 일반적인 수건보다는 부피가 작아서 좀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안내산악회를 만약에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갈아입으실 옷을 버스 안이 아니라 트렁크 쪽에 두셔야 젖은 상태로 버스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계곡 트레킹 되시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